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11월 15일 타이완에서는 아주 드라마틱한 정치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타이완 현지에서는 이를 란바이허, 블루 화이트의 합작이라고 부릅니다. 란, 블루는 국민당의 당 색깔입니다. 바이, 화이트는 민중당을 지칭합니다. 타이완의 제1야당 국민당과 제2야당 민중당이 총통선거에서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에 대항해 연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화면 왼쪽으로부터 국민당 주석 쪼르룬, 국민당 대선 후보 호여희, 국민당 출신의 전 총통 마잉주, 그리고 민중당 후보 커원저입니다. 참고로 한국 매체는 호여희를 호유이, 마잉주를 마잉주라고 표기합니다. 또 쯔요시바오를 쯔요시바오라고 표기들을 하는데 그냥 영어 매체를 베끼다 보니 어떤 글자는 피닌부어로 또 어떤 글자는 영어식으로 마구 표기를 합니다. 한국 매체 외국어 표기법은 아주 엉터리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한 인사들을 보면 국민당이 3명입니다. 이번 후보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주선해 성공으로 이끈 사람은 마잉주 전 총통입니다. 지난 여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부터 이번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큰 그림을 만든 것이 확실합니다. 당시 중국은 마잉주 전 총통을 극진히 환대하면서 대륙과 타이완은 같은 민족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잉주 오른쪽의 커원저는 타이베이 시장으로 의사 출신입니다. 에크모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데 역시 친중 성향이 강합니다. 정치적 수가 아주 밝고 나름 내공이 있습니다. 또 일본 역사에 대한 지식도 깊습니다. 그가 일본을 방문하면 일본 정객들에게 전국시대 무장 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할 정도로 역사에 대한 조예도 깊습니다. 마잉주 전 총통은 이번 단일화 합의로 타이완 역사에 이정표를 세웠다면서 두 당은 합작 협의에 따라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여희 국민당 후보는 단일화를 주선한 마 전 총통에 감사하다면서 자신은 공동의 이념, 국가의 안전, 인민의 복지를 위해 개인을 내려놓고 양당의 합작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당이 합작해 중화민국을 평안하게 만들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커원저 민중당 후보도 마 전 총통에게 감사하다면서 단일화가 역사적 순간이라고 자축했습니다. 국민당의 호여희,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는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열흘 동안 여론조사를 거쳐 셰이정 CF, 누가 총통 후보, 부총통 후보가 되는지를 결정해 18일 발표합니다. 여론조사를 거치기는 하지만 결과는 국민당 호여희 후보가 확실합니다. 단일화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커원저 옆에선 한 캠프 막료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메이리다오 띠엔즈바오 조사의 경우 호여희 후보가 커원저 후보를 10%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누가 총통, 부총통 후보가 되든 대선에서 단일화팀이 낙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진당의 총통, 부총통 후보는 라이칭더와 샤오메이친입니다. 라이칭더는 남부 타이난 시장을 지낸 민진당의 거물로 친미, 친일 성향이 강합니다. 부총통 후보 샤오메이친은 부친이 미국인으로 혼혈입니다. 주미 타이완 대표처 처장을 지낸 미국 통이기도 합니다. 이번 타이완 대선은 친중파 대 친미, 친일파의 대결로 보시면 됩니다. 라이칭더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라이추에더라고 부르면서 선거에서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란바이의 단일화팀이 승리하게 되면 타이완 역사상 최초의 연립 내각이 탄생합니다. 외교 국방원 총통이 강요를 시행하고 나머지 부처는 대선 기여도와 의석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지금대로라면 국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시야에 보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던 민진당의 라이칭더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낙승할 줄 알았는데 대선 캠페인 막판에 야권 단일화 성공이라는 복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로 타이완의 전쟁 위험은 당분간 사라진 셈입니다. 그냥 놔두면 친중으로 정권 교체가 되는데 중국이 무리하게 군사 침공을 감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폭스콘 회장 구어 타이밍은 제3의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기는 합니다. 후보들 가운데 지지율이 9% 정도로 꼴찌였는데 헛돈만 쓰게 될 공산이 큽니다. 중국은 대륙에 있는 폭스콘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구어 타이밍에게 타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애플 휴대폰을 제조하는 폭스콘을 두들겨 화웨이를 돕는 차원과 함께 타이완 선거에 나와 친중 야권표를 분산시키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번 란바이허의 지정학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양안 전쟁의 가능성이 확 사라져 버렸다는 점입니다. 마침 미중 정상회담의 즈음에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명백하게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